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새벽이죠. 사상 초유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정기 여론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아주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여야 정당 지지율은 이미 뭐 사실 크로스가 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건 뭐 추세로 조금 보여졌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럴 가정했을 때 정권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48%,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46%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 이 비율이 높게 나왔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선을 뛸 때 4월 1일에 대통령께서 의료담화를 하십니다. 네네. 이때 우리 당의 그 선거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네. 개헌선이 무너진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 네. 당시에 제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의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 독선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국회까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너무나 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독선의 질주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저한테 지역구에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우리 후보들이 4월 1일 이후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 안에는 여야의 균형을 잡아줘서 이렇게 견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바로 그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4월 1일 의료담화의 반대판이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여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들어가 계시죠. 네. 그리고 권한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네. 내일 권한대행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을 누구를 세우고 말고도 민주당이 다 결정짓습니다. 네. 사실상 민주당이 여당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민주당이 이끄는 것 같은 이 나라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역시 논란이 되는 과정인 서부지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192석의 힘이, 민주당과 야당의 192석의 힘이 너무나 세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정도 의회에 192석만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더 독선과 독단의 독주를 하게 될 것이냐. 사실상의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걱정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다른 당에게 줘야겠다라는 심리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련해서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영남, 호남 같은 경우는 뭐 늘 있었던 그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수도권에서도 인천, 경기가 50.8%, 44.7%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러니까 연장과 그리고 교체 비율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연장 47.3, 교체 46%로 정권 연장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뭔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체가 네. 자동답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정치 고관여자가 네. 많이 참여해서 양 지지층이 결집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권 지지층은 사실은 굉장히 결집돼 있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되는데요. 네. 어쨌든 보수 세력에서 어렵게 나온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정말 굴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결핍이 있었는데, 여권 내에서 뭔가 법치를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또 최근 젊은 층에 만연돼 있는 중국 혐오, 이 중국 혐오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결핍과 어떤 분노를
어떤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한마디로 에너지 드링크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카페인 섭취 각성 효과가 난 게 아닌가. 그러나 카페인이라는 게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있어도 지속적인 체력을 이렇게 좋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도 했고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구속도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정쟁적 요소보다는 예대 마진 인하라든지 또 항공기 참사라든지 민생 현안을 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예전만큼 결속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령대별 지지도 한번 볼게요. 조금 전 지역을 봤는데 연령대별에서도 70세 이상은 정권 연장이 61%, 정권 교체가 32.2%. 거의 뭐 앞 두 배 수치로 높고요. 60대에서는 57.4 대 34.2, 20대도 52.7 대 43.9. 정권 연장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우세했고 50대는요? 근데 50대와 40대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론이 37대 3, 57대 2, 40대는 36.7대 59.9.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론이 좀 앞섰어요. 그러니까 4050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6070인데 문제는 20대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현상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오히려요? 듭니다. 예. 지금 얼마 안 갈 거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구조적인 어떤 면을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면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견제의 심리라는 네네. 게 아주 우리 정치에서 오랫동안 왔던 구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지점이 20대 지지율을 견인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혐오라고 딱 딱지를 붙였어요. 네. 근데 지금 20대들은 어떤 20대들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났던 20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던 20대입니다. 네. 특히 홍콩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정말 각광받는 여행지고 가깝기도 하고 국제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대들이 정말 자주 가던 곳이에요. 네. 서쪽으로 가면 홍콩, 동쪽으로 가면 일본을 가던 네. 그게 이제 20대들의 단기적인 어떤 해외여행의 패턴이었는데 그 홍콩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20대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청년들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무너졌는지 그와 같은 그 넷플릭스 다큐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 우산혁명의 과정 그리고 우산혁명에서 쓰였던 우리나라의 그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의 그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네. 홍콩의 시민들이 당시 중국 공산당과 맞서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거를 부릅니다. 그랬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또 중국과의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감추려 하는데 그런 것들도 20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반응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중국의 제국주의적인 확장, 투사가 홍콩에서 그치지 않고 대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네. 20대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지점인데 그 지점을 중국 혐오라는 네 글자로 딱 붙이는 거는 사실 우리 기억하지만 코로나를 처음에 뭐라 불렀습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네. 그렇죠. 불렀잖아요. 우한 근데 폐렴. 우한이란 단어도 문재인 정부 때 못 꺼내게 했어요. 그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20대들은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 자유롭고 선진적인 국가가 홍콩 같은 나라가 될까 두려운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20대 지지율 상승의 원인인데 이걸 혐오라고 딱 매도해버리면 20대 지지율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정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5%로 5.7%포인트 상승. 민주당의 경우는 39.0으로 3.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1.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 들었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은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님이 어떤 민주당의 견제 심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의 주요 인사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임명한 그런 인사들이 수사를 하는 것에 지금 거부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말 집권 여당이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조차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런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매우 많이 참고 있다. 그런 네. 유혹이 있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저희도 사이다를 터뜨릴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냥 외양간은 누가 고칩니까? 저는 민주당이라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게 정답이다. 그래야 나라의 혼란이 좀 더뎌지고 세계적으로 정말 손가락질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네. 이제 우리 김주호 부대변인께서는 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많은 언론의 보도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은 여당은 상승하고 야당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론 변화는 결국 민주당의 거친 플레이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줄타내기라든가 네, 네, 뭐 네, 네. 이런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강자의 이미지, 거친 강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친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친위 쿠데타를 뭐 도발했습니까? 아니면 폭력을 조장했습니까? 혐오를 조장했습니까?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했고 물론 탄핵 관련해서 총리도 탄핵했지만 많은 분들이 뭐 탄핵 소추를 했지만 저희만 탄핵 소추한다고 탄핵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상설특검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1인 또 임명 안 하고 있죠. 이번 사실은 서부지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늦은 행보를 보여서 많은 직무유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참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참아서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조사 기회 얼른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인용했던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16일, 17일 양일간 유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또 탄핵 가결 이후에 이런 상황이 대통령과 여당을 약자 프레임으로 보이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에 측은지심 생기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하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구치소 3.6평 정도 되는 원룸형 독방입니다. 독방. 아주 그 작은 공간이고 그 구치소의 밥은 그 한 끼 원가가 한 1,700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끼 원가 1,700원짜리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된 채로 현재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대통령이 거기서 행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끌고 갔으면 아마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된 채로 체포되고 구속돼서 3.6평짜리 독방에 들어가서 한 끼에 1,700원짜리 원가를 가진 밥을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형사재판과 그리고 형사수사와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누렸던 그 많은 방어권들이랑 다
당연히 대비되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 경선의 과정에서도 이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인데 작년 7월쯤에 우리가 잠깐 이겼어요. 네. 민주당을. 그게 왜 그랬냐면 뭐 안에서는 전쟁이니 뭐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 당은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했고 네. 민주당은 거의 아버지 이재명 추대식에 가까운 그 전당대회를 치렀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원합니다. 네. 추대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이 대통령 진처럼 돼서 꽃가마 태워서 대통령실로 보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회창 전 대표가 결국 가지 못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인재 의원이 결국 가지 못했고 다크호스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던 것도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당의 경선은 굉장히 다이나믹할 겁니다. 민주당은 또 아버지 이재명 추대식을 하겠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신경 써야 되는 결과다. 단순히 카페인으로 그렇게 격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님은 안 뽑을 거니까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수사기관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판결 내리는 부분을 민주당이 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하라고 그런다고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사법기관이 판결 내립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요거는 예. 특검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특검에게 이 현재 이 기성의 수사기관은요 특검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어 네.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 생각보다 빨리 될 겁니다. 네. 기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검이 들어와 봐야 그 사람은 공판검사 역할밖에 못 그 해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기소도 못하고 수사도 못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공판검사 역할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절대 주도권을 내주려고 하지 네.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기소가 될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특검 압박이 지금 이 빠른 수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거 맞아요. 아,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일요일 새벽에 수감이 됐습니다.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구속사유로 딱 15자를 썼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썼는데 그동안의 다른 주요 정치인들에 비해서 영장에 대한 적시 내용이 매우 좀 빈약하고 좀 너무 짧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평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구속영장에 대한 이유는 짧게 쓰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도 조금 더 짧았어요. 네. 예,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니까 조금은 자세히 써줄 필요가 있었다. 물론 재작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기각은 이례적으로 또 길었습니다. 네. 그건 또 긴 거예요. 근데 15자는 좀 많이 작긴 합니다. 아니 게다가 당직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다면서요. 네, 맞죠.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직 판사가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근데 오히려 당직 판사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 왜냐하면 이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던 네. 분인데 이 구속 적부심 기각을 했다는 건 구속을 그냥 하게 뒀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씌우려는 거는 이거는 되게 우리 정파에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계속 네. 그러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은요 정진상 실장 구속 계속하게 했던 분이 대통령도 구속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판사는 오늘 이제 그 증거인멸의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사유로 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딱 한 줄만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면 네. 이렇게 구속까지 됐을까 싶어요. 그냥 처음에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체포에도 2번이나 불응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불응하다 보니까 구속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아니 수사에 임하지도 않는데 뭐 어떤 증거 인멸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직 판사 얘기요. 이걸 두고 여당의 곽규태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고 이것을 일부러 영장 전담 판사로 변경하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그 상황이 놓이는 거죠. 누구든 네, 대통령이든 맞아요. 누구든. 네, 배영원 차장님은 제가 그 법조윤리협의회에 있을 때 저희 위원이시기도 하셔서 제가 네. 잘 알기도 하는 사이인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하는 것도 봤어요. 네. 거기 와서 이제 답변하시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당직 순번도 그냥 미리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문제 삼는 거는 조금 크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영장 판사가 이제 구속 전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질문을 한 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네. 계엄 당일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건넸다는 비상 입법 기구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은 그 쪽지를 내가 쓴 건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지적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수계가 주장하는 비상 입법기구가 뭔지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신 입법기구라도 얘기하고 비상 대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개인적인 궁금함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판사가 직접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정치적 행위와 법적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다고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비겁하게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조금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공수처는 그 변호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외부인 접견을 해용해야 한다는 근거를 대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외부인 접견이 원래 안 되나요? 면회가?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나 네. 이제 공수처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제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사건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아시겠지만 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사건에서 오는 분들은 고위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고관대작들 아니면 재벌들 이런 경우들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의 재량이라서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거라고. 네. 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 가족도 못 만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네. 이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고 네. 역시 굉장히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수처가 또 한번 민주당의 지지율을 크게 깎을 판단을 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수처가 영부인의 접견을 허락해서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진짜 한남동에서 나와서 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떠오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김건희 여사조차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공수처의 권력이 보이고 네. 강압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핍박받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정치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탁월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형사법정에서 네. 그 소송이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 메시지를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네. 이 상당히 그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능력이 네. 있구나. 근데 형사법정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더라도 형사법정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만약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핍박하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